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의 유용한 정보들 가득 채워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챙겨 가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간밤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하는가 했는데 막판에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 내용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다만 하락한 종목 수가 많아서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에는 파란불을 켠 종목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 방송에서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지 챙겨보시고 그리고 오늘 출연하시는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어떤 종목, 머니 종목으로 그리고 관심주로 가지고 오셨는지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좀 힘든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상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계좌 살찌워 나가면 좋을지 그 계획 오늘 저희 방송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계획을 알차게 만들어주실 오사무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파트너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시장 대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 오전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전 갈수록 힘이 빠졌죠. 그리고 좋은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따라가기 하다가 그냥 물려버리는 그런 형태가 많이 펼쳐졌던 바로 그런 어려운 장세였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내일은 금요일이거든요. 오늘 금리 인상 0.25%포인트를 하면서 내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봉을 마무리하는 그 흐름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리고 고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따라가게 하는 것보다는 저가에서 바닥을 잡고 되돌린 흔적이 있는 그런 종목들에서 승부를 겨뤄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 항상 차트도 굉장히 잘 봐주시고 시장의 흐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시는 분이지만 오늘 장세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장 초반에 이 종목 올라가겠다 하고 매수를 했다가 물리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자, 이런 종목들, 내가 물린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장세 함께 이겨내고 싶으시다면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 톡방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저희 사진 찍듯이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참여 링크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 계좌도 적극적으로 살찌워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개인의 선택 시장에서 주목했던 8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8위 종목입니다. TBC가 차지를 했는데요. 자, 대구 지역 민방이죠. 자, 오늘 10.42% 상승 나왔고 1,32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갭 상승하면서 초반부터 분위기 좋았잖아요. 그런데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모습이었고요. 윗꼬리가 목동보다 긴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지금 TBC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의 지지세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정치 테마주 조금 위험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TBC 흐름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네, TBC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 되돌렸을 때 그때 따라잡는 것은 괜찮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TBC가 바로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홍준표 씨의 입김도 작용한 것입니다. 균형 발전에 대한 언급을 했단 말이죠. 균형 발전 언급을 하면서 대구 쪽 민방인 이 TBC가 반응을 보였는데 TBC가 어떻게 보면 상승을 준비했던 전 단계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 달간 바닥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뭔가 준비를 했던 거예요. 상승을 준비하는데 오늘 그런 기폭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홍준표 씨의 발언 하나 때문에 물론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상승을 준비하고는 있었어요. 네, 상승을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상승하면서 한 달간 준비했던 물량, 차익 실현을 노리지 않았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차트의 흐름을 봐도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에 가로막힌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익 매물에 시달릴 수 있고 당분간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접근은 하지 마시고 혹시 보유하신 분은 고가권에서 매도에 주력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눌림목 관점에서 TBC를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균형 발전을 언급했는데 대구 쪽 민방이죠. 대구 SBS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TBC 주가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상승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오사무엘 파트너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은 차익 실현을 했어야 하는 날이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만큼 신규 접근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한다라는 생각으로 신규로 접근하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8위 종목 TBC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7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7위 종목입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컴투스 홀딩스 오늘 흐름 보면 12.01% 상승 나와줬고 8,000원 뛰어 올라서 74,6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개장 직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장이 후반에 좀 어려운 장세로 이어가다 보니까 상승폭의 상당 부분 반납하기는 했습니다. 자, 윗꼬리와 몸통 길이 비슷하게 양봉을 만들었고 게임주들 오늘 초반 분위기 대체로 괜찮았고요. 또 위메이드 맥스, 네오위즈 홀딩스도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자, 어제 나스닥이 상승 마감하기도 했고 게임주들이 워낙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바닥권이다라는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네. 보셨는데요. 컴투스 홀딩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컴투스 홀딩스뿐만 아니라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가 반등에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컴투스 홀딩스만 상승한 게 아니거든요. 개별 이슈로 보자면 모바일 신작 게임 출시와 맞물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론 컴투스 홀딩스는 실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미 차트에서는 3, 4일 전부터 반등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반등을 꾀하고 있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거죠. 급등이 나왔는데 근데 수급상에서 이런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외국인이 오늘 많이 던졌습니다. 198억의 매물을 쏟아냈죠. 그것을 이제 개인과 기관이 받아갔는데 198억 중에서 개인이 거의 170억을 샀습니다. 170억을 샀다라는 거. 수급상에서 좀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할 때 절대로 따라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컴투스 홀딩스가 이제 외국인이 또 매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매물을 쏟아낼 수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평선을 보시게 되면 61선 하향을 하고 있고 121선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역배열의 흐름이죠. 역배열의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승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저항 라인이 여기 있죠. 60일과 241선입니다. 60일과 241선을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상승을 하더라도 뭔가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상승했다가 그리고 눌렸다가 N자의 패턴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게임주들이 최근에 반등이 나왔어요.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이 이제 YJM 게임즈라는 종목이 있죠. 이 종목도 이제 노란 톡방에서 매매를 한 종목입니다. 역시 YJM 게임즈도 바닥에서부터 돌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이 게임주들의 그 공통된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룽투코리아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룽투코리아도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다지다가 오늘 장중에 13% 급등이 나왔죠. 게임주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턴하는 종목을 사는 거죠. 그리고 급등했을 때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급등 나왔다고 따라가게 하면은 그냥 물 먹는다는 겁니다. 싸다는 거 좋습니다. 싸다는 거 좋은데 싸다고 생각될 때에 바닥에서 잡아서 급등할 때 매도하는 전략이 좋지 싸다고 샀다가는 또 싸다고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게임주는 바닥에서부터 급등하기 전에 잡다. 다른 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급등할 때 따라잡는 게 아니라 급등하기 전에 되돌리는 흔적을 보고 사서 급등시킬 때 팔고 나오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싸다고 사다가 싸다구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정말 한마디로 쏙 꽂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게임주들 계속 하락하다가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많이 팔았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대부분 받았기 때문에 수급 면에서 앞으로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기억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사실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는 YJM 게임즈 같은 종목을 공략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이미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컴투스 홀딩스처럼 수급면에서 현재 조금 불안한 종목을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는 종목이 상승 추세를 타기 전에 이렇게 잡아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노란톡방에서는 그 전략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위 종목 컴투스 홀딩스 만나봤고요. 6위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도 만나보시죠. 자, 오늘 6위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가 차지를 했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흐름 보시면 12.33% 상승 나와줬고 1,010원 올라준 9,2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까지도 뭐 괜찮은 흐름이긴 했는데 중후반에 치고 올라가 줬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수가 어려웠기 때문에 많이 반납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윗꼬리가 몸통보다 긴 양봉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기관과 개인이 매수를 세를 보였고 외인들이 매도를 했는데 자, 지금 웹소설 그리고 웹툰 콘텐츠 플랫폼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잖아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조금 늘었다라는 뉴스도 있긴 있던데 요즘에는 NFT 쪽에도 손을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키다리 스튜디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같은 관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컴투스 홀딩스 같은 종목, 그리고 TBC 같은 종목이 바닥권에서 준비하다가 고개를 쳐들면서 급등을 시현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움직임이 있다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이 그렇습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있는 종목을 거래량이 없을 때 미리 사두는 것도 좋은데 물론 바닥이 확인돼야 됩니다. 바닥이 확인되는 종목을 사는 건데 그런데 급등할 때 따라잡기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오늘 좋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만 외국인이 다 던지고 있죠. 외국인이 참 요즘은 단기적으로만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외국인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그리고 단타에 치중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다른 차트 모습도 비슷한데 다른 차트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여러 가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오늘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1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것이죠. 지난 4분기에 적자였다가 1분기에 흑자 전환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요. 물론 보이는 저항대가 좀 약한 저항대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21선인데 21선은 제가 늘 약한 저항이라고 말씀드리죠. 바닥을 다지고 있다가 위로 칠 때 21선은 약한 저항이고 그 위에 이제 기준선 저항 그리고 61선 저항이 차례차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1선 저항에 가기 전에 먼저 기준선 저항에서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슷한 차트 유형을 한 2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버키 스튜디오. 뒤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처럼 스튜디오 종목인데 버키 스튜디오도 바닥을 다지하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죠. 월요일에 20% 급등이 나오고 또 눌림이 있다가 또 급등이 나오죠. 키다리 스튜디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거든요. 오늘 급등이 나왔다고 바로 내일 또 상승하는 게 아니라 버키 스튜디오처럼 또 내일 개파락이 하면서 출발할 수 있어요. 눌림목에서 잡아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 자리에서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덱스터라는 종목도 한번 볼게요. 차트를. 덱스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을 기다가 20일, 지난주 금요일 날에 25% 급등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연속적으로 음봉을 보였단 말이죠. 눌림목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이 좀 비슷하죠. 버키 스튜디오라든지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덱스터 흐름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등할 때 따라잡기보다는 관심이 있으시다면 눌림목에서 잡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다음 저항대 21선은 약한 저항입니다. 그 위에 있는 기준선과
60일선 저항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시는 것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외인들의 수급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지금 외인들이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흔히 상따라고 하죠.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 오늘 개인의 선택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는 버키 스튜디오 그리고 덱스터도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우리 거래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6위 종목 키다리 스튜디오 만나봤고요. 5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5위 포스코 엠텍이 차지를 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오늘 흐름 보면요. 13.62% 상승 나와줬고 7,84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오늘 갭 크게 떠서 출발을 했고요. 장중 내내 강세였는데 역시 후반에 약간 힘이 빠지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모두 길게 달았습니다. 자, 오늘 외인과 개인은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세를 보여줬는데 자, 지금 포스코 엠텍 기대감으로 오늘 올랐잖아요. 엑손모빌이 LNG용 고망간강이라고 하죠. 고망간강을 LNG 저장 및 수송용 강제로 승인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에 공급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오늘 올랐는데 사실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뉴스 보는 방법 알려주셨었잖아요. 네. 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종목들 경계해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포스코 엠텍 관련한 뉴스, 그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은지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엠텍은 이제 포스코 계열사죠. 고망간강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쇠철창살도 어려운데 네. 고망간강도 어렵네요. 이 고망간강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술력 인정이지 이게 실적과 관계된 것은 현재 아닙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그 뉴스는 급등 나왔을 때 매도의 소스가 된다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뉴스를 판단할 때 이것이 실적과 정말 긴밀한 관계가 있는지라고 한다 그러면 기대감이 있죠. 상승 가능성이 있죠. 어제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종목을 말씀드렸죠. 이수페타시스 이제 PCB 관련 종목인데 이 종목은 이제 공장을 신증설한다라는 것 때문에 급등했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공장 신증설한 것이 PCB 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실적에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포스코 엠텍도 물론 포스코 그룹에 속한 계열사로서의 기대감은 있지만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실적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계산서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 21%는 상승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13%로 빠졌죠. 근데 일봉상에서 보면 241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습니다. 241선에 정확하게 걸쳐 있어요. 아주 오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주 오묘한 자리. 이런 차트를 보면서 이게 상승할지 하락할지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스코엠텍이 바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오늘 수급상에서 본다 그러면 외국인과 개인이 좀 샀고 기관이 좀 던졌죠. 근데 외국인의 수급을 100%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수급상에서 함정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 주봉을 보니까 구름층 상단까지 정확하게 가진 않았어요. 구름층 상단 가격이 8,430원 정도, 8,430원인데 오늘 고가가 이제 8,3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이 구름층 상단을 도전하는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가로막히는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여기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8,430원 이 매물대 위에 있는 아주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1차 저항 라인으로 보고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왼편으로 보이는 구름층 상단 여기도 이제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는 이제 8,400원대 한 번 더 온다 그러면 매도 대응을 해야 되고 또 왼편에 보이는 매물대도 역시 8,800원 그리고 9,000원 사이 거기도 매물대라는 것입니다. 상승 가닥을 잡았을 때는 짧게 보고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고 그리고 왼편에 보았을 때 작년 12월 달에 9,000원대 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9,000원대 갔다가 밀렸던 흔적. 이 가격대 온다 그러면 여기서 물린 분들이 또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물량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매물도 조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 지지를 한 번 더 보고요. 내일
내일 한번 241선 지지를 한 번 더 보고 지지에 성공했을 때 1차 저항 라인은 8,400원대 그리고 2차 저항 때는 8,900원대를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갭 상승이 크게 떠서 출발하는 종목을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들 마음이 좀 동하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조심하려고 하면 어떤 팁이 있을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갭 상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그 갭 상승에 대한 해석을 항상 장세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의 장세가 상승장이냐, 조정장이냐, 하락장이냐 따라서 갭상승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상승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정배열 상태의 차트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지수가 정배열 상태를 보인다고 한다 그러면 많은 종목들이 상승 가능성이 높죠. 정배열이라 하면 이평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거죠. 20, 그리고 60, 120, 240 이런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이 정배열입니다. 특히나 지수가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갭상승하는 종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지수도 정배열이고 종목도 정배열인 경우에. 그런데 지금의 장세는 어떻습니까? 조정장, 한편으로는 하락장이라고 할 수 있죠. 역배열 상태입니다. 지수가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상태에서 상승으로 돌리려고 할 때에 힘이 들죠. 왜냐하면 저항이 계속 있죠. 밑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20, 60, 120, 240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게 역배열이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배열 상태에서의 갭상승을 띄우는 것은 조심하자. 왜냐하면 그걸 역배열 상태를 정배열로 돌리기 위해서는 많은 거래량, 곧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상승하는 것은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수가 역배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정배열 상태로 상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정배열 상태의 종목의 갭상승은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갭상승을 하면서 저항대 위에 있고 저항을 뚫고 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면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정배열 상태이냐 역배열 상태이냐 따라서 갭상승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포스코 엠텍처럼 갭상승 나온 종목들 장 초반에 보면은 사실 혹하고 또 나도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흐름 예측할 수 있을지 굉장히 귀한 팁 선사를 해주셨어요. 자, 이럴 때는 지수를 봐라라는 팁을 선사를 해주셨습니다. 지수가 정배열이죠. 단기 이평선이 위에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갭상승하는 종목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처럼 조정장 또는 하락장 추세에 있을 때는 저항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역배열 상태에서 갭상승을 띄우려면 많은 거래량이 필요하다. 그만큼 많은 돈이 필요하다. 때문에 상승을 이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귀한 팁 요즘 장에서는 정말 더욱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배워야만 할 것 같은 그런 팁입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장에서 내가 차트를 조금 더 잘 본다면 내 계좌도 더욱더 살찌울 수 있을 텐데 하는 고민 갖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활용해서도 참여 링크 안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방법도 활용하셔서 오사무엘 파트너의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5위 종목 만나봤고요. 4위는 어떤 종목일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4위입니다. 코렌텍이 차지를 했는데요. 코렌텍 오늘 13.85% 상승 나와줬고 13,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에 지지부진했는데 정오쯤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 나왔지만 역시 지수의 흐름은 버텨내지 못했습니다. 상당 부분 반납하고 마감을 했는데 자, 이 부분도 아마도 오사무엘 파트너님이 방금 얘기해 주신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겠죠. 자, 윗꼬리도 몸통도 길게 형성된 양봉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개인 매수세만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고 사실 코렌텍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기업이잖아요. 지금 인공고관절, 인공비구컵 제품이 FDA 승인 획득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코렌텍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코렌텍 인공고관절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FDA 승인도 받은 아주 좋은 기업인데 이 종목이 이제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렌텍 차트를 보시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주 상세하게 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에 대한
저항 포인트를 자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급등했던 패턴 한번 볼게요. 4월 달에 4월 8일자에 윗꼬리를 만들고 나서 밀렸죠. 그러면 이게 왜 윗꼬리를 만들었느냐? 저항 매물대가 오게 되면 매도 포인트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저항입니다. 1차 저항을 만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 3일 정도 눌렸어요. 그런 다음에 또 급등을 했죠. 4월 14일 날 급등하면서 윗꼬리를 만들었죠. 그럼 이건 어디 매물대였느냐? 왼편에 보이는 또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그러면 이 매물대의 저항을 한 번씩 부딪혔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항대를 부딪히면은 물론 거기가 매물대 저항이어서 매도 포인트로 작용하지만 그 다음은 거기가 저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봐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종목을 접근할 때 3박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재무, 재료, 수급. 이 재무, 재료, 수급은 가장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종목을 대할 때 그걸 보고 들여다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수급에 있어서 수급의 함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또 그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힘들고 역배열 상태의 종목이 많고 지수 역시 역배열이다 보니까 수급 자체에 함정이 많으니까 수급을 100% 믿지 말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코렌텍의 수급을 봐도 보게 되면 개인이 많이 산 흔적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았어요. 개인이 오늘 이제 2억 정도를 산 것으로 보이고 한 달 동안에 6억 9천, 7억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오늘 거래량을 보면 폭발적인 거래량이 나타났어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전에 갔던 전고점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봉을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전고점을 못 넘어섰을까?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 지금 60주선이 우하향하고 있죠. 바로 여기서 그래서 저항을 못 넘었구나, 전고점을 못 넘었구나 하는 것이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한번 60주선 갔다가 오늘 또 60주선을 갔다가 밀렸던 것이죠. 두 번입니다. 3세판은 저는 돌파의 관점으로 봅니다. 60주선 아래에 있습니다만 세 번째 다시 60주선을 도달할 때는 그때는 저는 돌파의 관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구름층 밖에 있죠. 이 구름층은요. 한편으로는 저항대이지만 이 저항대를 넘어서기 위한 하나의 그런 통찰 구간이에요. 여기는 그냥 뚫어야 되는, 그러니까 스루죠. 스루. 영어로 말하면 스루인데 뚫어야 되는 구간인데 주봉의 거래량을 보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아주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코렌텍을 좀 더 제가 추적을 할 텐데요. 다음 주에 좀 추적을 해보려고요. 이 구름층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긍정적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구름층 상단까지 가는 이런 흐름을 저는 기대해 봅니다. 코렌텍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래서 코렌텍이 얼마큼 끌고 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기를 희망을 하고 구름층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주봉이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그런 그림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렌텍 아주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다음 주가 되면 코렌텍 주가가 구름층 안쪽으로 뚫고 들어와 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들어와 준다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많이 발생해 줬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종목들은 정말로 잘 가더라고요. 자, 그런 만큼 코렌텍 앞으로 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종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4위 종목 코렌텍 만나봤고요. 3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3위입니다. 서메이지가 차지를 했는데요. 오늘 상한가 안착했고 1,530원을 종가 형성했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자, 오늘 외인들은 매도했고 개인 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해 있는 서메이지잖아요. 위메이드가 아무래도 밀고 있는 코인, 위믹스 코인과 관련해서 오늘 서메이지도 상한가 안착을 무리 없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메이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메이지가 한동안 소외를 받았던 게임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에 있다 보니까 소외가 됐었죠. 근데 관리 종목이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고 해제가 된 상태에서 사실 서메이지 관심을 좀 가졌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적자로 나와 있죠. 적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순이익이
147억이에요. 순이익의 변화가 보이실 겁니다. 계속 적자였다가 순이익이 147억으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자, 서메이지가 이제 위메이드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됐는데 어제는 이제 위메이드 맥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죠. 네. 위메이드 맥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고 갭상승으로 출발했고 제가 안내드렸던 저항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늘? 어제 제가 저항대로 안내드린 게 구름층 상단. 여기를 안내드렸는데 정확하게 구름층 상단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저항에 대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전에 아는 게 필요한가. 제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대할 때 재무, 재료, 수급 이것이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안내드렸습니다만 거시 정책을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 그리고 시나리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정배열의 종목. 물론 위메이드맥스가 정배열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시나리오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층 상단이 왔을 때는 매도 대응하자라고 안내드렸죠. 그렇죠. 구름층 상단까지 왔고 17%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보합으로 빠졌습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자, 서메이지를 보겠습니다. 서메이지가 오늘 상한가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선에 딱 닿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상한가를 기록을 해도 그 다음날 갭상승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서메이지가 내일 어떤 형태를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승할 때 보이는 저항가가 있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정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갭상승에서 주가가 상승으로 갈 때는 61선과 121선 저항이 있으니까 이 저항 라인 안에 들어오면은 매도 대응을 해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또 오늘 기준선 저항 부딪힌 자리에서 상한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게 되면 주가가 되밀릴 수 있다. 그것도 역시 매도 포인트로 봐야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 고가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탈출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산 가격이 얼마인데 어떻게 여기서 매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제가 스윙이나 중장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60일과 120일선 바로 이런 자리에 오게 되면 매도 대응을 하시고요. 최근에 매수하셔서 수익을 기록하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내일 갭 하락하거나 약보합에서 출발하면 매도 대응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메이드 관련 위메이드 맥스 또 이 종목, 서메이지 관련 종목도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시나리오를 정하고 저항대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리 종목이었기 때문에 한동안 소외받았던 게임 종목이 서메이지였습니다. 이제 다시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순이익의 변화가 눈에 띄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거래량 그리고 시나리오, 정배열 세 가지 참고하자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대응 방법까지도 함께 안내해 주셨으니까요. 서메이지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란톡방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3위 종목 서메이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2위는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인의 선택 2위 종목입니다. SDN이 차지했는데요. 오늘 SDN 담을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상한가 안착했고요. 2,67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초반부터 꿈틀꿈틀 거렸어요. 그런데 2시 조금 전에 상한가 안착해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꽉 찬 장대 양봉 만들어줬고 오늘 외인들은 근데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매수를 했는데 자, 지금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SDN 흐름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SDN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 저 자신도 그 부분에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탈원전 정책이 지난 정권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한 이런 종목들이 사실 지난 정권의 초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또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새로운 정권이 창출하기 전, 바로 그 전에 이제 원정 정책에 이제 부각되면서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신정부에서는 원전을 강하게 밀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이 오를 것이고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었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얘기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이슈로 인해서도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유 가격도 오르고 있고
또 글로벌 환경에서의 환경 오염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다시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을 대할 때, 특히 테마들을 대할 때 편견을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다시 먹게 되었습니다. 자, SDN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은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제가 이제 거래량을 제일 먼저 말씀드려요. 거시 정책,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상한가를 갔던 결과치를 보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대응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전에 갔던 고점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점들을 보게 되면, 일반론적인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 전고점을 넘어서고 그리고 그 전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일반론적인 접근입니다. 일반론적인 접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래량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오늘 이 가격대, 이 전고점과 전전고점 사이에서 매도 대응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좀 상한가를 경험하지 못한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 거래량을 어떻게 체크하는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았던 거래량, 이 거래량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지난 3월 2일자 발생했던 거래량이 5,700만 주였고 오늘 거래량이 7,500만 주였거든요. 5,700만 주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30분 단위, 1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1시간 단위로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장이 열리는 시간 6시간을 나눠서 6시간을 나눠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700만 주를 1시간당 1,000만 주의 거래량이 넘어서면은 이제 5,700만 주가 넘어설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계산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10시 사이 1,000만 주, 그리고 10시부터 11시에 2,000만 주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게 되면 전에 갔던 5,700만, 전에 거래했던 거래량 5,700만 주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면서 상한가 도달 가능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20%에서 25%의 형성을 할 때 상한가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게 상한가를 들어가면 다음날 갭상승해서 또 수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한가에 안착하느냐 상한가에 안착하지 못하느냐 가장 판단을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래량이고 최근에 3개월 또는 6개월까지 폭넓게 보셔서 그 안에서 발생했던 거래량, 최고의 거래량, 그 거래량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보였을 때는 상한가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가 안착했죠. 그럼 그 다음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41선을 강하게 돌파했단 말이죠. 그럼 주봉을 봐야 되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120주선의 저항이 있습니다. 120주선의 저항이 이제 작년 9월달에 갔다가 이제 8개월 만에 다시 오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120주선이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내일 갭상승했을 때 어떤 갭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느냐 120주선까지 살짝 갭상승으로 빠질 것인지 아니면 구름청 상단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SDN 내일 장 초반의 흐름을 볼 텐데 갭상승했을 때의 구름청 상단인 2,850원대, 2,850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면 저는 거기서 바로 매도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120주선을 말씀드리는 이 자리 2,700원 선에서 출발했을 때는 사실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2,700원에서 출발해서 구름청 상단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주봉에서 보이는 구름청 상단의 가격이 2,850원이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네, 사무엘 파트너님이 거래량 부분을 놓쳐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 종목이 바로 SDN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귀한 팁 전수를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있다고 하니까 들어볼까요? 자, 제가 이제 SDN을 언급을 하면서 네. 태양광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훑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네. 잠깐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좋습니다. 자, SDN은 중소형 종목이거든요. 태양광 관련 종목 중에서 대장주가 있죠. 바로 OCI라는 종목입니다. 자, OCI 종목 오늘 어떻게 보였죠? 18% 상승을 했고 일봉상에서 역시 241선 강하게 뚫었습니다. 그리고 수급상에서 이 수급은 저는 거짓은 아니라고 봐요. 외국인과 기관, 왜냐하면 너무 많은 금액을 샀잖아요. 외국인은 오늘 400억을 샀고 기관은 186억을 샀어요. 그냥 보란 듯이 산 겁니다. OCI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테니까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봉상에서 240일선을 돌파하고 그 이후에 보이는 저항대가 바로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까지 보인다는 겁니다. 자, OCI 갭상승했을 때 이 일봉에서 보이는 구름층 상단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따라잡게 하면 안 되고 이 아래에서 출발하면 충분히 따라잡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가격대를 말씀드릴 텐데 13만 4천 원짜리. 13만 4천 원짜리부터가 이제 저항으로 작용하는 자리니까 그 아래에서 오늘 다행히 이제 윗골이 좀 달아서 갭상승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3천 원, 12만 7천 원 사이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13만 4천 원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즐기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주봉 구름층 상단의 자리도 역시 13만 4천 원이죠. 일봉에서 보이는 자리, 주봉에서 보이는 자리가 공통된 저항 매도 가격을 알려주니까 13만 4천 원 부근에서 끊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솔루션의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자, 하나솔루션 역시 자회사 하나큐셀, 큐셀이 이제 태양광 관련 종목이죠. 근데 하나솔루션은 조금 전 말씀드린 OCI의 매도 포인트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 매도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위에 보이는 241선 저항을 기억하고 대응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신성 ENG도 볼게요. 신성 ENG도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신성 ENG 241선 돌파했습니다. 종가로 본다 그러면 241선 위에 있어요. 그런데 매물대를 보세요. 매물대 위에 있는데 매물대 위에 이제 지지하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241선 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에서도 역시 120주선 위에 있죠. 자, 신성 ENG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흐름입니다. 자, 다음 주에 이 종목도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구름층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구름층 상단 도전이 조금 더 빠를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 아래에서 움직인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느냐, 구름층 안으로 들어오면 구름층 상단까지 도전하는 흐름, 구름층 아래에서 맴돌다 그러면 좀 상승은 좀 더딜 수 있는 흐름,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겠고, 숨겨져 있는 태양광 관련 두 종목을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이 종목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태양광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역시 매물대 위에 안착을 하고 있죠. 주봉을 보게 되면 이제 역시 구름층을 벗어난 흐름입니다. 그럼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윗골이 달렸던 주봉의 고점 자리까지 한번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추세 연결선 이렇게 대응을 해서 추세 연결선까지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주봉에서 봤을 때 추세 연결선 상단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숨겨진 히든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코드 네이처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코드 네이처 역시 태양광 관련 종목입니다. 물론 이 종목은 적자 종목이니까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는데요. 3중 바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3중 바닥을 만들어서 이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은 슈팅을 줄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줬던 끼부림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주가는 끼가 있어야 돼요. 끼부림을 보였던 흔적을 봤을 때 한 번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태양광 관련 종목이다라는 것. 적자 종목이니까 급등 나왔을 때 빨리 단기 트레이딩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히든 종목으로 레이크 머티리얼즈, 코드 네이처까지 안내를 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네, 거래량 어떻게 체크하는지 SDN 안내를 해주시면서 또 귀한 팁 전수를 해주셨고요. 또 추가로 태양광 관련주 OCI 공략법도 함께 안내해 주셨죠. 13만 4천 원짜리부터 저항으로 작용하니까 이 자리까지는 수익 마음껏 누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신성 ENG, 그리고 숨겨진 태양광 관련주까지 두 종목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위 종목 만나봤고요. 1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지 만나보시죠. 자, 오늘 1위입니다. 태용로직스가 차지를 했는데요. 물류 회사죠. 오늘 역시 상한가 안착했고 8,13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초반부터 흐름 나오더니 1시 조금 안 돼서 상한가 진입했고 잘 안착하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자, 역시 꽉 찬 양봉 형성을 해줬고, 사실 어제 무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 여파도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대비 저평가 매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뉴스도 오늘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용 로직스 짧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상한가를 갔을 때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상한가를 간 이후에 저평가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월봉에서 한번 흐름을 보여드렸어요. 월봉에서 고점을 연결한 추세 상단을 넘어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추세 상단을 넘어서게 되면
좀 자유롭게 됩니다. 자유로운 날개를 단 거예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역시나 추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상한가를 기록하고 눌림목이 나왔지만 추가 상승이 나왔죠. 왜 그러냐면 월봉에서 봤을 때의 추세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파했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와도 또 상승이 나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저평가 종목인데 이제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때문에 착시 현상으로 주가가 싸 보인다는 겁니다. 싸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8,130원인데요. 다시 이제 10,000원대를 도전할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자릿수가 바뀌죠. 자릿수가 바뀌는 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릿수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130원에서 이제 9,000원 넘어서서 10,000원을 도전할 때 9,900원 거기서는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9,900원대 한번 거기서 만약에 혹시라도 저항에 부딪히고 밀린다 그러면 제가 또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태영로직스 오늘 상한가 안착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900원에 매도 대응하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때 오사무의 파트너님을 한 번 더 기억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1위 종목 태영로직스까지 만나봤고요. 자,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쏟아졌고 많은 종목에 대한 대응법도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사무의 파트너가 오늘 가져와 주신 관심주는 어떤 종목일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공개해 주시죠. 예,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일단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당분간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되돌림이 많이 발생하고 물리는 형태가 많이 발생하니까 저가에서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으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만큼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수익도 크게 가져간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자라는 측면. 네, 안전하게 수익을 내자는 측면이고요. 자, 이 종목은 이제 SK그룹과 관련이 있는데요. SK그룹에서 무려 얼마를 투자한다 그랬냐면 247조네요. 247조를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SK그룹과 관련된 종목, 특히나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하는 그런 회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 회사는 이제 대정화금이라는 그 회사인데요. 대정화금 이 회사는 이제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그룹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 때 이전에 SK그룹과 협업을 한 대정화금이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고가권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죠. 저는 주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끼부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끼부림, 과거의 흐름에서 끼를 부렸나. 이 끼를 부린 종목이 눌렸을 때 그 한이 서려 있는 것을 한풀이를 한다. 저는 끼부림과 한풀이로 표현을 하는데, 자, 끼부림이 있었느냐? 3월 달에 끼부림이 있었죠. 급등의 흔적. 그리고 3월 말에 급등의 흔적. 그리고 최근 5월 초에도 급등의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눌림목이 발생했고 이제 SK그룹의 투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은 또 끼부림 또는 한풀이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한풀이 상승이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241선까지 한번 나와주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241선 가격이 22,900원, 점차 241선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늘 보이는 것은 22,900원인데 그 다음 날 좀 지나면 22,800원 이렇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22,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한 상승을 전망하면서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네, 오늘 오사무의 파트너가 가지고 와주신 관심주는 대정화금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협업을 하는 회사이고 바닥권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누려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와주셨어요. 22,000원까지는 무난한 수익 누려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점으로 오늘 대정화금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오사무의 파트너가 이전에 공략해 주셨던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서현탄메탈이라던가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어제 제노코까지 오늘 방송에서 리뷰를 들어보고 싶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리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자,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대정화금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내 지금 포트폴리오가 시들시들하다.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 노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있으시잖아요. 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9시 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현 장세에 대한 그런 예측, 그리고 판단
해보고 또 기존 추천 종목에 대한 흐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신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원전과 우주 항공, 그다음에 UAM, 로봇 이런 관련 섹터에 대한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핫한 테마는 다 짚어주시네요. UAM, 로봇, 우주항공 다 짚어준다고 하시니까 자, 노란톡방에서 역시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5351 방송 끝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